옛 어른들이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셨었거든요. 이게 뭐 다른 건 몰라도 절기는 속일 수 없다. 야, 그래도 연이은 이 폭염 때문에 정말 뭐 다들 이렇게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서울이 9일, 제주가 17일간 열대야. 예, 그리고 이제 강릉에서는 초열대야. 요즘 그 요런 그 초가 붙는 그 좀 많이 생겼어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예. 그죠, 어릴 그죠. 때보다. 예. 아마 앞으로 더 자주 더 많이 보게 되겠죠. 아.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99%에서 100%의 확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인생에서 올해가 그래도 가장 시원한 해가 아닐까 이렇게 아마 회상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교수님 이거 어떡합니까? 올해 제일 덥다고 지금 난리 네. 뭐 이제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데 이게 제일 시원한 여름이었다로 기억되면은 이거 앞으로의 여름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 전에 세계 기상기구에서 이제 작년 지구 전체 기후 상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네. 이미 전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 온도, 우리가 산업화 이전 온도라 그랬을 때는 1850년에서 그렇죠. 1900년 사이 평균 온도를 이야기하는데 이미 1.15도가 올랐어요. 근데 1.15도 별로 그렇게 크게 네, 안 그게, 느껴지잖아요. 체감적으로는 생각보다는 많이 안 올랐네? 아, 이럴 예. 수 있는데. 근데 왜냐면 이게 우리 몸에 예를 들면 1도의 온도 변화가 있었다, 체온에. 어떨 것 같으세요? 미열이 생겨도 굉장히 우리가 그렇죠. 몸에 예, 열이 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 몸 상태가 다르죠, 정상일 때와.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기후 변화예요. 그러니까 네.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비가 오더라도 너무 많이 오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냥 예, 폭우가 쏟아지고. 쏟아지고 네. 그리고 더워도 너무 덥고 또 그렇다고 해서 춥지 않으냐? 그렇지 않아요. 추워도 너무 추운 한파를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지표면의 평균 온도가 올라가니까 건조해지잖아요. 막 증발을 맞아요. 많이 하니까. 얼마나 메말랐는지 거북이 등껍질처럼 이렇게 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불이 발생을 해도 더 빠르게 번지는 거죠. 확산 면적도 넓어지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캐나다에서 5월에 그 생긴 그 불이 아직도 지금 다 진압이 안 네. 됐다고. 당국이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불길은 쉽사리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와이 마우이 섬에 현지 시간 9일 대형 산불이 덮쳤습니다. 허리케인이 키운 산불이 급속도로 번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야간에도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불에 타버리게 되면은 그 나무에 있던 탄소가 다시 이산화탄소가 돼서 배출이 되고요. 또 그만큼 나무가 많이 사라지니까 대기 중에 CO2를 흡수하는 그런 저장고 역할을 하는 나무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후 변화로 인해서 산불이 더 심각해지지만 그 산불로 인해서 기후 변화가 더 또 심각해지는 상호가 악순환 관계로 맞물리게 되는 거죠. 교수님께서 지금 얘기를 해주셨지만 사실 지구 온난화에 대한 얘기는 제가 뭐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던 얘기예요. 맞아요. 예. 요새는 사실 지구 온난화라는 표현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해요. 최근에는 어떻게 네. 표현하냐? 영어로는 글로벌 워밍이라 그랬거든요. 지구 네. 온난화. 그러더니 글로벌 히팅이라고 가열화라고 부르더니 요새는 글로벌 보일링이라고 불러요. 보일링, 끓고 있다. 끓고 있다. 열탕이 되고 있다는 거죠. 유엔 사무총장 구테우스라는 분이 뭐라고 네. 말씀하셨냐면 지구 온난화의 시대는 이제 끝나고 끝났다. 지구 열탕화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온난화의 정도가 아니고 끓어오르는 거죠. 저도 이거 얼마 전에 뉴스를 또 봤어요. 요즘 그 수컷 거북이가 안 태어난다. 이게 왜냐면 전 처음 알았어요. 주변 온도에 따라 그 성별이 정해진대요. 거북이는. 몰랐죠? 몰랐어요. 바다 모래에다가 이제 알을 낳잖아요. 예. 그 알들이 부화를 할 때 이게 27.7도보다 낮으면 수컷, 예. 31도가 넘으면 암컷. 그래서 요 비가 이제 딱 맞았는데 지금 어느 순간 이게 이제 해수면 온도라든가 이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지금 거의 99%가 암컷. 지난 4년간 수컷 거북이가 탄생하지 않았다고. 다 그렇죠. 그 수컷이 없대요. 나 이거 몰랐어. 거북이가 그렇다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거북이는 멸종될 수 있죠. 없어지겠네요. 예, 멸종이 될 수가 있죠. 생물 종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온도 변화 때문에. 이거 참 진짜 이 말씀해 주신 대로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라는 게. 근데 막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지구가 망하고 있다.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지구는 제가 생각할 때 그냥 있을 것 같아요. 지구가 뭐 부서져서 없어지지 않는 한
중요한 건 거기에 어떤 생명체가 살 건가, 그게 인간이 있을 건가, 또 죄 없는 그 많은 생물 종들이 인간 때문에 살지 그렇죠. 못하고 사라지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겠죠. 이곳에 대한 전 세계의 어떤 그 경각심, 뭐 이런 또 이야기들이 뭐 계속 되고 있으나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인 거죠. 그렇죠. 이걸 더 이상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거 막을 수 없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미 배출된 기체들이 대기 중에서 계속 온실 효과라는 걸 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태양에서 오는 열 에너지가 지표면을 데우거든요. 그리고 다시 적외선의 형태로 다시 우주로 나가야 나가는데 되죠. 그때 온실 기체라는 게 대기 중에 있어서 이불처럼 지구를 이렇게 데우고 있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그게 호디불 정도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게 없으면 지구가 너무 차갑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 없었는데 네네. 지금은 온실 기체가 늘어나니까 이게 콧니불에서 자리비불이 됐다가 솜니불이 돼가는 거죠. 너무 두꺼워져. 너무 두꺼워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온실 기체가 대기 안에 계속 남아 있어요. 머물러 있군요. 네, 머물러 있어요.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50년에서 200년을 머물러 있고요. 와. 심지어 그 중에 15%는 1000년을 머무른다고 해요. 와.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배출한 게 계속해서 야기하기 때문에 기후 변화는 더 이상 막을 수는 없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이라도 덜 배출하면 더디게 갈 수 있는 거죠. 이거 참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우리가 이렇게 얘기만 지금 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이거 어떻게 저 전기도 다 꺼야 돼 지금 이거 좀 아니요. 이거 다 탄소예요. 우리 너무 교수님 이거 뭐 얘기 듣다 보니까 너무 많아. 이거 좀 카메라 몇 대 감독님 이 앞에 가셔가지고 오늘은 예. 녹화를 이쯤에서 그만하시죠. 오늘은 녹화를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가시면 안 되죠. 예. 왜냐하면 그 전기를 뭘로 만드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아. 그러면 화석연료 대신에 되도록이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게 재생에너지예요. 그래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일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고 있죠. 이것도 제가 봤어요. 조금 이제 저는 뉴스를 보다 보면 신문을 보거나 그런 게 막 요즘 막 눈에 띄는 거예요. 북극 항로가 이제 열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극이 예전에 이제 얼어 있었기 때문에 쇄빙선이 아니면 힘들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게 북극 항로가 열린다는 의미는 그거는 이제 북극이 녹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이율 배반적이죠. 북극이 네. 녹아서 네. 교역이 더 활발해질 수 있고 막 이런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운임이 사실- 훨씬 더 싸질 수 예, 있고. 근데 그게 굉장히 슬픈 일이거든요. 일이죠. 왜냐하면 지구 전체에 있는 얼음의 97%가 남극과 북극에 있대요. 이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될까요? 해수면이 높아지죠. 해수면이 상승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있던 얼음 녹는데 그게 뭐 해수면하고 무슨 상관이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는 이미 바닷물 안에 있던 얼음이 녹는 건 해수면 높이에 크게 영향을 안 미쳐요. 근데 그린랜드라든지 남극이라든지 이렇게 육지에 있던 얼음이나 만년설이 녹으면 그게 바다로 들어가잖아요. 진짜 그린란드의 경우에는 이제 1분에 100만 톤씩 녹고 있다. 그러니까 육지가 잠기잖아요. 예. 특히 제가 아는 과학자분이 계산을 했는데 북극의 얼음이 다 녹으면 7m가 상승할 수 있대요. 7m. 특히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삼면이 바다. 그러니까 이게 해안가에 인천도 있고 부산도 있고 군산도 있고 뭐 속초 여러 도시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도시들도 해수면 상승에 따른 침수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거죠. 유실된 모래 면적은 약 2만 제곱미터. 2년 전과 비교해 해변의 모래가 얼마나 사라졌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시뮬레이션을 보여줬어요. 해수면이 상승이 되면 어떻게 될 건가. 어떻게 될 건가? 근데 제 뒤에 앉아있던 분이 저기 우리 집이네 이러시는 거예요. 본인 집이 해수면 상승돼서 막 잠기는 게 그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해수면이 상승될 수 있구나 뭐 이렇게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본인 집이 이렇게 막 잠기는 모습을 보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이구나.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야, 어우. 요즘 또 이게 식량난 이것도 사실 기후 변화하고 또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 왜냐하면 너무 뜨거우면 자라지를 못합니다. 네. 식물들이. 그래서 그렇죠. 작년 원래 인도가 폭염 상황에 놓여 있어요. 인도가 전 세계 밀 생산의 한 2위 정도를 하는 것 같은데 밀 수확량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수출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세계 전체
밀 공급량이 줄어들기 줄죠. 때문에 밀의 가격이 급등하게 되겠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우리가 먹는 밀가루의 몇 퍼센트를 우리가 수입하는 것 같으세요? 거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거 한 80%? 80%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우리나라의 밀 생산을 높게 보셨네요. 네? 우리 밀은 1%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거의 다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나. 밀가루로 만드는 음식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모든 그 식가공품 그건 다 가격이 수입이군요. 올라가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먹는 쌀이 자포니카라는 종이거든요. 품종이. 근데 우리 쌀은 맛이 좋잖아요. 점성이 있고. 근데 왜 이렇게 바람이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인디카라는 건데요. 그 인디카 종을 대부분 먹고 있어요. 우리가 먹는 이 자포니카를 생산하는 나라가 많이 없습니다. 그런 데서 만약에 이상 기후로 인해서 작황이 나빠지게 되고 이 쌀 품종을 생산을 못하게 되면 우리도 이제 우리가 먹던 쌀을 못 먹게 될 수도 있죠. 오, 날아가는. 예, 인디카 종을 먹어야 되는 거죠. 이게 그 생태계 파괴가 해양에서뿐만이 아니고 뭐 얼마 전에 우리 저 꿀벌 선생님이 나오셔서 얘기를 하셨지만 꿀벌이 또 사라지고 있고 예를 들면 지금 또 모기가 늘어난다고 해요. 예. 이거 좋지 않은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모기가 또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병원균의 매개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말라리아라든가. 뇌염모기 있잖아. 말라리아. 말라리아. 그다음 황열병 이런 게 다 모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질병들이 예전에는 열대 지역이라든지 뭐 아열대 저 밑에 이런 데였는데 말라리아 환자가 우리나라도 생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요번에 아. 우리 코로나를 경험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것도 뭐 완벽하게 그 일치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뭐 박쥐가 매개 매개 역할을 했다. 근데 박쥐의 서식처가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박쥐도 아열대 기후에서 생존하는데 아. 박쥐가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이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늘어났거든요. 아니 근데 진짜 저희가 대기실에서도 그 얘기했는데 뭐 좀 좋은 소식이 없네. 아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잃으면 안 돼요. 아니 지금 이렇게 해놓고 아,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교수님. 왜냐면 좋은 소식이 없잖아요. 문제를 발생시킨 게 누구예요? 우리죠. 그러면 해결책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사람. 우리가 그렇죠. 있죠. 그래서 저는 희망을 잃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너무 막 절망하고 뭐 내가 뭐 한다고 뭐가 바뀔까 이렇게 생각하면 더 심해질 뿐이에요. 이게 지구를 지킬 수 있는 골든 타임이 얼마 안 남았다 그래요. 예. 이게 7년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7년입니까? 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IPCC라고 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라고 과학자들이 구성한 그런 기구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처럼 살면 2100년에는 평균 4.4도까지 올라갈 수 있대요. 1.15도 상태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견디기 힘든데 4.4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2100년까지 1.5도를 넘어서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2030년까지 2019년에 배출했던 양의 43%를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에 가까운 걸 앞에서 먼저 줄여줘야지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놓치게 되면 사실 어렵다. 그래서 7년이 남았다. 예.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근데 한숨 쉬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한숨 쉰다고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3명 앉아고 계속 한숨만 쉬면 되는데 그러면 CO2만 더 배출되죠.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숨을 아껴 쉬어야 되나요? 이게? 아니요. 그는 생리현상이니까 쉬시고 나무를 더 심으세요. 아, 나무를. 나무도 심고 그리고 근데- 텀블러 사용. 예. 텀블러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보면 이제 텀블러도 많이 사용해야지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유행을 좇아서 텀블러 모양이 다르거나 디자인만 다르면 계속 사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그냥 종이컵 쓰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한번 사면 계속 사용을 해야 되고요. 어떤 물건이든지 만들 때 에너지가 투입이 돼요. 네네네. 에너지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기체량이 사실은 뭐 73% 이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만들 때도 그렇지만 우리가 폐기할 때도 또 이걸 수거하고 운반하고 뭐 모든 데. 소각을 하든 매립을 하든 이 모든 과정에 다 에너지가 투입이 되고요. 이게 썩으면서도 또 메탄이나 CO2가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기본이 돼야 돼요. 이걸 하는 사람이 앞선 사람 이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그냥 당연한.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가 돼야 되는 거죠. 개개인이 다 이렇게 해야 바뀌는 거죠. 그렇죠. 누군가는 해결해 주겠지가 아니죠. 안 돼요. 사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이런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좀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필요 없이 낭비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아요. 불 같은 것도 10개 등이 다 필요 없는데 어떤 회의실이고 강의실이고 그걸 부분 소등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업무를 마치고 나면 즉각 끄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실내 온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요새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경각심을 가져서 맞아요. 겨울에 반팔 입고 생활하고 이런 분들이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죠. 네, 근데 그렇게 맞습니다,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낭비를 줄여야 됩니다. 에너지도 필요 없는데 지금도 저기 불 다 켜져 있네요. 저런 불들 꺼야죠. 또 개인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은 식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실 아까 이산화탄소를 주로 말씀드렸지만 최근 들어서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게 메탄이라는 거예요.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이 온실 효과를 야기하는 정도가 더 심합니까? 80배 이상. 최근에는 86배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메탄이 또 어디에서 많이 발생하냐면 음식물 쓰레기가 썩을 때라든지 그다음에 또 특히 많이 요새 늘고 있는 게 육식이거든요. 작년에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쌀을 많이 먹었을까요? 고기를 많이 먹었을까요? 고기를 많이 먹지 요즘 근데 좀 않았습니까? 쌀 소비가 좀 많이 줄었다는 예. 얘기 좀 들긴 들었거든요. 예, 우리가 주식 그러면 예전까지는 쌀이었죠. 근데 이제는 쌀 소비량이 작년에 53kg 1년에. 근데 고기는 58kg이래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채식을 다 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싶진 않아요. 특히 예. 성장기 어린이들도 있고 그렇죠, 건강에 그렇죠. 미친 영향들. 예. 그래서 일주일에 최소 한 끼는 채식을 좀 해보자. 채식을 좀 좀 늘려보자는 거죠. 이게 쉽진 않아요. 이게 또 식습관을 바꾼다라는 게. 예. 그리고 아까 개인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지금 손수건 갖고 다니시나요? 소수건이 없네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손수건은 그냥 필수예요. 늘 필수로 맞아, 갖고 맞아. 다니는데 요새는 손수건 갖고 다니는 분을 별로 보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대신에 화장실에 가면 다들 그냥 종이 있으니까. 타월을 쓰죠. 그것도 아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1년에 몇 개를 쓸까 계산을 해봤어요. 화장실에 하루에 몇 번 정도 갈까요, 개인이? 한 5번? 적게 잡아도 5번일 거예요. 5번. 그러면 5장이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5일 근무한다 그러면 25장이잖아요. 4주라 그러면 100장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1년 또는 1200 장. 평생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걸 오래된 미래라고 부르거든요. 예전에 다 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더 안 하고 멈추었던 거 다시 회복하자. 이거 어려운 일 아니다. 예. 이게 버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나 하나쯤이야. 예. 진짜. 예. 이 나 하나쯤이야. 이거 버려야 되지 않겠어? 하나쯤이야 주의죠. 예. 네. 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도 함께 해야지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다. 왜 스스로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깥으로 밀어냅니까? 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최후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미래라는 게 어떤 고정된 모습으로 딱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성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조금이라도 일단 시작하고 그래서 점점 우리의 기후 행동을 넓히고 늘려나간다면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가 바뀔 수 있는 거죠. 미래는 오늘의 우리가 만든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